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시사계 인사이드의 이태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울산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별도의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경제적인 논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생활의 그 편의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인사이드 이 시간을 통해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두고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입장차가 크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김태훈 프로듀서가 취재해왔습니다. 김태훈 프로듀서. 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나아가 세계적인 자랑거리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고 당혹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멀리서 온 친지를 데리고 갔는데 정작 암각화는 물속에 잠겨서 실체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 갔지만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비도 많고 해서 물에 잠겨 있어도 지금은 갈수길에서 물 밖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 물 밖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바위 그림을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바위 표면에 엄청난 이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무엇 때문인지 함께 보시죠. 2008년 5월에 개관한 암각화 전시관입니다. 개관 후 정말 많은 사람이 반구대 암각화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실물 반구대 암각화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암각화는 1년 중 8개월 동안 물속에 있고 암각화 보존을 위한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주장이 엇갈려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터널형 유호 변경 방안은 그 안정적인 그 수원 확보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하게도 울산광역시에서 결심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계속 물 문제를 들고 나온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물에 잠기는 반구대 암각화를 물 밖으로 꺼내기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울산광역시는 그 전에 부족해지는 울산의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가 먼저냐, 물이 먼저냐의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구대 암각화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몇 안 되는 그 유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선사고대 유적 중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반구대 암각화고 하나는 이제 고구려 벽화 같은 것들이거든요. 1965년에 완공된 사연댐으로 인해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우수기에는 물에 잠겼다가 겨울 갈수기에 물 밖으로 나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상류 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표고는 해발 52.5m에서 56.5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댐 운영 수위인 60m에 8m 수심 아래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사연댐은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대곡천을 가로막은 댐인데 암각화는 댐이 건설된 후 1971년에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반쯤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를 찾았습니다. 벌써 반구대 암각화는 선명함을 잃었고 여기저기서 훼손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그 샌데서 구멍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훼손되는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울산시는 3가지 용역안을 마련했습니다. 제1안은 사연댐 수위를 현재 60m에서 45.9m까지 낮추는 겁니다. 홍수 때에도 암각화가 잠기지 않아서 문화재청과 학계의 지지를 받는 안입니다. 제2안은 암각화 주변에 물막이 댐을 설치하고 암각화 앞 산을 절개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것인데 대규모 토목공사가 따르는 방안입니다. 제3안은 차수벽을 설치해 암각화를 보호하는 것인데 설치비가 저렴해 제안 당시에 울산시가 선호했지만 댐 기능 유지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제 시민들의 물 문제를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구대 암각화의 그 보존 대책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방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존 방안에 진전이 없자 울산시는 작년에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물막이 댐을 짓고 습지 쪽으로 새 물길과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리는 방안입니다. 저희 청에서의 기본 원칙이라 그러면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물이 안 잠기도록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인데 방법상의 문제는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안이 도출이 돼야 되겠죠. 이 방안 역시 문화경관을 해친다는 문화재청의 반대의 측면에 있는데요. 여전히 문화재청은 사연댐 수위 조절이 근본 방안임을 밝힙니다. 이런 속에서 새롭게 사연댐 수위를 한시적으로 52m 수준으로 낮춰 일단 암각화를 물 밖으로 내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울산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별도의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댐이 처음에는 공업 용수를 공급하다가 지금은 울산의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 비싸면서도 깨끗하지 않는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 보존과 식수 확보의 가치가 상충하는 가운데 울산시는 이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암각화는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도 사실상 그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존에 관한 방안을 한번 용역을 준 이후에는 실제적인 보존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관광 개발과 관련한 관심, 또 어떤 유적지로서의 접근성 뭐 이런 걸 확보하는 데만 관심을 쏟아서 상당 부분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변을 가꾸어 나갔지만 정작 그 핵심인 이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던 거죠. 방구대 암각화가 물 밖으로 나오는 길은 멀고 어두워 보입니다. 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사연댐 수위를 52m로 조절하려는데 이러면 문제 해결은 되는 겁니까? 네, 아까 그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52m로 낮추자는 것은 한시적인 안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물과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며칠은 물이 찰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일단 수위를 낮추고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것이지요. 역시 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 울산의 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먼저냐 아니면 문화재가 먼저냐 하는 양자 선택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전시관도 만들고 진입로도 개설했지만 정작 암각화 자체는 오늘도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 취재팀은 반구대 암각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반구대 암각화는 겨우 물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위 그림 표면을 뒤덮은 이물질 때문에 어디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가을에 이 일대를 뒤덮은 이끼벌레가 물에 잠긴 암각화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빠진 지금 반구대 암각화에는 여러 이물질이 말라붙어 아름다운 선사인의 향취 대신 기묘한 오염 물체의 기운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되는 선인가요? 예, 지금 바닥이 그 52.5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닥이. 예. 그럼 지금 수위는요? 예, 수위는 52.2m입니다. 새로 제기된 수위 조절안이 적용되면 사연댐이 이보다 20cm 낮게 운용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귀신고래가 있던 부근이고 여러 가지 한 300여 점의 바위 그림이 있던 장소인데 지금 현재 전혀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반구대 암각화는 물 밖에 나왔어도 나왔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지금 1, 2년 안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해마다 달라진다. 이제 원래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지요. 네. 그럼 봄에 이제 이거 세척을 해야 될 겁니다. 세척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넣어놓으면 물이끼 같은 것이 달라붙고, 그다음 어류들이 이제 거기다가 산란 같은 거 합니다. 물속에 넣어놨다 바로 그냥 드러내면은 암각화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솔질 같은 거 해가면서 물 세척을 할 거예요. 네. 그때 내 생각인데 비닐을 바닥에 두고 물 세척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그 알갱이 양을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암각화 훼손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훼손되고, 그다음에 드러내가지고 물로 씻으면서 또 훼손되고, 이걸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으니 견뎌낼 수가 없죠.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암석의 균열입니다. 암각화 둘레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견됩니다. 보면 많이 이제 틈이 벌어져 있는, 요거는 얼마 전에 균열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손으로 만져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바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곽이 희미해지고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 암각화의 돌은요, 태저감인데 그 아마 오래 못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암각화가 조각되어 있는 표면이 굉장히 풍화가 심하게 되었다. 암석이 원래 단단한 그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토양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게. 암석이 손톱으로 긁힐 정도로 토양화됐다는데 암각화 아래에도 엄청난 틈이 생겨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흠이 파지는데 이것도 손으로 대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암각화 아래 틈은 곧 붕괴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주변의 수많은 생채기는 붕괴라는 대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등 같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52m 수위 조절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당사자인 문화재청하고 울산시가 둘이 만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걸 방안을 낮춘다 만다 이런 거보다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췄을 경우 어떻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물은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고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좀 더 가까운 길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준 걸로 보면 됩니다. 지난 12월 19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청 국토해양부가 52m 수위 조절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2월 19일, 지난 12월 19일에 이제 그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만난 게 국토해양부에서 중재하려고 회의를 한 건데요. 네. 그때에 국토해양부에서 52m로 낮추는
그것을 두 기관이 합의하면은 맞춰주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뭐 저희들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울산시가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유로를 좀 바꾸어서 터널형으로 이렇게 해서 안각화도 보존을 하고 댐의 물도 보존을 하자 하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문화재를 보존을 하자, 훼손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만을 갖고 하다 보니 먹는 물에 대한 우리 110만 울산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이렇게 수립을 해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적인 해법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지금 다소 50m로 내린다선 치더라도 당장은 울산시 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건져놓고 시간을 벌면서 그때 충분히 논의하자는 얘기죠. 물속에 담가놓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물에서 꺼내놓고 하자는 얘기죠. 제가 보고는 키는 울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부서의 문화청은 정책 부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면은 그 정책을 집행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물 문제를 내세워서 양보를 하나도 안 하시니까 네.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울산시가 주장하는 방안은 수리학적으로 완벽한 것인지 알아보러 울산대 조홍재 교수를 찾았습니다. 취소해서 물을 정수장으로 바로 보내요. 대곡댐을 통해서 이래 안각화로 흘러오는 이 물 자체를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도수 터널 해가지고 하루 쪽의 제방 밑으로 물을 빼겠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곡천이 이게 있는데 이 방곡천 자체의 지류 부분이 전체 유역의 약 한 5분의 1 정도 되고요. 홍서랑으로 봐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류를 해서 도도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쪽 부분의 하산 경사가 상당히 커서 평상시에도 유속이 굉장히 빠른 부분 지역인데 홍수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유속이 빠를 거거든요. 그럼 이쪽의 물하고 이쪽의 물량의 비로 보면 약 한 1:10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빠른 흐름이 빠져나갈 적에 적은 흐름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수리학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어떠한 수치 계산 및 수리 모형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가부를 확신할 수 있겠는데 현재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 수리학적으로 지형적인 여건상. 그렇다면 문화재를 온전히 지키면서 울산 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있죠. 좀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을 9개 강력 사수권으로 묶고 그 권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권에 속하는 어떤 여유 있는 물은 부족한데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울산으로 봐서는 밀양댐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난강댐이건 권 내에서 물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대암댐은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저류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대암댐 상류에 낙동강 물을 공용수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저류지만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이 대암댐 자체는 시간에서 정육댐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깨끗한 물 확보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밀양댐은 울산 유역이 30%나 돼서 밀양시와 협상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암댐은 끓어온 낙동강 물과 깨끗한 이 유역의 물을 분리해 식수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안이 얼마든지 있지만 울산시의 입장은 오로지 맑은 물에만 집중됩니다. 밀양댐의 물을 저들이 공급받겠다. 공급받겠다 하면은 그 공급을 받음으로써 사연댐 물 자체가 수위가 낮아도 좋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연댐 물을 저들이 그대로 안 놔주고 받는 입장에서 밀양댐의 물을 받게 되면 저들이 낙동강 물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울산시의 입장은 맑은 물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를 위해서 새로운 맑은 물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경제적인 논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생활의 그 편의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상 또는 그다음에 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좀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자원은 조달이 가능하고 획득이 가능한 재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한번 훼손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가 손 쓰기 전에 스스로 먼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을 촬영한 화면을 보니까 현재 반구대 암각화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인데요.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가 올해 여름에 다시 잠기기 전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도 바꿀 때인데요. 가치와 체계가 다른 문화재와 물이라는 두 대상을 경제적 논리로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그 어떤 경제적 대상보다 먼저 선택될 자격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은 지난 12월 19일 회의에서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시간을 다투는 중병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각화의 균열이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암각화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주변만 관광지로 만든다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모형을 관광 자원으로 자랑하는 우스운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한 시대적 공범이 될 것이고 이곳에 사는 우리 울산 시민은 공간적 공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 물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 집에 물 떨어지면 참 막막합니다. 화장실도 가정해야 되지. 내가 여기 오줌 누가 여기 구경 뭐 간단 말이야. 그래 오줌은 올겨울 울산에는 유난히 비나 눈 소식이 없었던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 울산의 겨울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사기 인사이드의 새로운 얼굴 이진욱 프로듀서가 그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이진욱 프로듀서,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예, 날씨가 건조하다는 것은 뭐 다들 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겨울 가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은 전국적으로 무려 6배나 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해 가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울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뭄으로 목말라 하는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울수군에 있는 로서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에 계속된 가뭄으로 현재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가뭄에 주민들은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래 저수지가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빨이 차야 되고 겨울에는 한 이 저수지의 전체 한 60% 정도 물을 담가 놓거든요. 물이 있으면. 근데 위에 원수가 없으니까 물을 못 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 물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수지 바닥이 이래 보할 정도 되니까 이 얼마나 가물. 아이 가물었어. 저수지 바닥에 흙먼지를 날리는 상황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큰 비가 없던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에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워낙 가물으니까네. 제가 알기로 저도 뭐 60 한 3, 4년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도 이만큼 가문 거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가을부터 이때까지 가물었으니까. 겨울에도 전에는 또 눈이라도 오면 물이 좀 나는데 눈도 울산 지역은 하나도 안 오지. 지금 마을에도 보니까 전라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지역의 9월에서 12월까지의 강수량을 보면 2006년 194mm, 2007년 380mm에 비해 2008년 86mm로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1971년 이래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가뭄은 지난 가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기압골이 통과할 때 남하하지 못하고 주로 중북부 지방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태풍이 한 차례도 통과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뭄 판단 지수를 보시면은 울산의 위쪽 포항이나 경주 지방은 가뭄편에 속하지만 요 남쪽에 있는 울산 지방은 매우 가뭄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가물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매우 가물다라고 할 때는 예, 매우 가물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작물 손실이라든지 강범위한 농가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북구와 울주군의 외곽 지역들이 이번 가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모자란 탓에 씻고 빨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먹을 물마저 아쉬운 형편입니다. 노소마을은 이미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물을 퍼가지고 물 탱크에 담아가지고 그 이튿날 또 내려주고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를 해도 문제는 이제 집이 좀 높다든가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못 먹죠. 격일제를 해도 밑에 내려가 나는 집에 가 물을 받아가 가서 올라가 가져가서 먹을 입장입니다 지금. 생활 첫째 씻고 옷까지라도 빨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빨고 만큼부터 처모다 놨다 가니. 못 빨고 처모다 놓고 세수도 근거히 그런 거라도 들여다가 조금 하고 이래 뺏기면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말씀. 처음이죠. 바람 집에 물 떨어지면 참 막막합니다.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한 지 이미 한 달째. 하지만 지금 비록 생활하는 데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은 저수지의 물을 차마 생활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코앞에 닥친 농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가보니까 거기에 저수지 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생활용수라도 좀 얻어올 수 있지만 일단은 안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은 농사가 최고 어뜸인데 그걸 짓기 위해서 그걸 아껴야죠. 그걸 지금 만약에 배가 쓰고 나면 농사철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데는 하나님께도 비가 안 내려주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번 가뭄의 가장 힘든 곳은 바로 상수도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하는 간이 상수도 이용 마을들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하수나 계곡의 물이 말라버려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문제없이 이용해온 간이 상수도이기에 이렇다 할 대책마저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맞이한 가뭄은 더욱 힘겹습니다. 북구에 있는 군암마을은 3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무룡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모아 쓰는 간이 상수도 시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을 윗자락에 위치한 계곡수의 저장 탱크를 찾았습니다. 물탱크의 바닥 부분에만 물이 차 있고 계곡수의 물줄기가 약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콸콸콸 여기서 막 나왔나요? 예, 콸콸콸 나왔어요. 지금이 나오니까 여기 물이 꽉 차야 물이 저 구멍을 빠지거든요. 저렇게 빠져야 저기 이빨이 꽉 차고 내려가야 저 마을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물이 저장될 시간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갔다가 오다가 물로 시내에서 몇 통씩 받아가 와가 집에 와가 하고 세수를 못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친구들은 세수하고 그런답니다. 여름에는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강우량이 좀 있으면 그 강우량 때문이라도 좀 있을 건데 올해는 또 태풍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또 계속 이제 가물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식수는 충분한데 생활용수까지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씻고 먹고 하는데 불편함이 작년보다 좀 더 심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7, 80대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더구나 할머니들이 많아 물을 실어 나를 기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니물 줄까 봐. 네 물도 없다. 뛰어나다 놓으면. 마을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사는 이경수 할머니는 하루 종일 물을 실어 오느라 아픈 허리가 더욱 쑤십니다. 오늘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아우 대리.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물을 수도 없지 뭐. 아, 하루에 수도 없고. 시부도 가고 많이 하고 지금 뭐 시부도 가고 니분도 가고 하루에 2번 쉬려면 전섭 때 이제 전섭 모았거든. 한 번 가오고 또 한 번 가려고 하면 해 다 진다. 이거를 씻어야 되는데 두부지거든 이거 씻어야 되는데. 아, 이게 빨래인가요? 언니 씻어야 옷을 해야지라. 이봐라 이것도. 아, 이게 옷이 옷감이야 이게. 옷감이군요. 그래. 아, 그걸 이걸 보따리 해놓고 끙겨놓고 들었다가 끙겨놓고. 야, 그걸 불가가지고 이물 받아야 좀 씻고, 이거 쏟아붓게 나서도 있대.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런 불가 식지를. 이 그런 불도는 물이 많이 봐야 된단 말이야. 이보소, 달려지 내가 세다 놓고 있니 봐라. 이거 씻고 물이 내 봐라. 이보소, 여기 뭐, 이래가지고, 여기 오줌물로 가. 내가, 여기 오줌물로 가. 여기 부셔봐 간단 말이야. 이래. 오줌물로. 이래 봐보고 애들이 시간 온단 말이래. 이래 봐본단 말이야. 이래 물이 많이 작게 안 든다고. 그러니까 7세대가 여기 쫙 나와요, 이 동네 다. 여기 물이 안 나와요. 물안은 많아. 안 나와요. 여기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 네. 여기 앞에 집하고 여기 옆에 집하고 다 나와요. 수도가 아예 그냥. 네. 애초에 물이 안 나와요, 높아가지고. 말은 못하던데. 하루밤 우리 집 잡았어. 우리 집 어디 사는 거. 말 못한다. 하루밤 잡았어. 우리 집에. 자면 안다. 이 집에 또 저 집, 새 집에는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 줄 아는 게. 말 못한다. 뭐 집을 뚝 뛰어 가던 동, 어디를 가던 동, 가거든 벌써 같이 이리 사는 겨. 어디 군디를 못 뛰는 물담배. 참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디서 급수 차량이나 하나 동원해가지고 저희 물 안 나온 집에 좀 배달을 해주면 뭐 참 그 이상 더 기다릴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 어르신의 말씀처럼 당장 급수차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예, 가뭄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 역시 급수차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수 차량은 기본적으로 시상수도가 설치된 도심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외곽 지역까지는 미처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가뭄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급수차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힘겨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침 취재 도중에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해 급수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늦게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 당장 마실물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구 군안마을의 급수 차량에 지원되는 현장에서 앞으로의 가뭄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취재한 지 이틀이 지나서 반가운 비상급수차가 군안마을에 들어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각 지부마다 마련되어 있는 비상급수차는 원래 말 그대로 상수도 시설 지역의 비상급수에만 사용하는 것이지만 유례없는 겨울 가뭄을 맞아 간이 상수도 시설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나 구, 군청에 민원을 넣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꺾어놓지. 이걸 드십시오. 설을 앞두고 명절치를 걱정이 많았던 주민들에게 비상급수는 더없이 반갑습니다. 참 좋지. 우리 지금 물 때문에 막
참 수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급수차 온 거는 반갑기는 할 수 없죠. 일일이 손가 애들 말따나 씨알림 이렇게 많죠. 이렇게 참 반가운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비상급수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설비 공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신데 물 갖다 주 언제 수돗물이 나오고 수돗물 언제 나오는겨. 현재 울산 지역의 간이 상수도 마을은 울주군에 285개 1,300세대, 북구에 22개 약 1,000세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아직 상수도 시설이 낙후된 마을들이 상당수 울산시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간이 상수도 마을들은 계곡수나 지하수를 간단한 시설들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비나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수질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번과 같은 가뭄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군안마을은 2월부터 상수도 공사가 시작돼서 5월경에는 안정된 식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수사업본부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해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2월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계곡수는 실질적으로 우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물면 너무 높고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물이 또 너무 탁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로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상수도 급수시설에 따른 비용 문제. 마을 주민들은 비용의 부담을 토로합니다. 수도였는데 돈이 제가 알기로 그 최고 짜린 거리가 약 한 100만 원. 좀 먼 거리는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내야 되는데 내면은 지금 한 달 안에 그 수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좀 관로가 골목골목에는 관로가 다 무지가 있어요. 무지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그 설비만 하면 되는데 그 설비에 돈이 너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물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면서도 지금 못 묻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은 울산시가 1월 28일부터 급수공사 정액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급수공사 정액제는 급수공사 시 급수관 연결 거리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부과하던 것에서 연결 거리와 관계없이 급수공사비를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부담은 다소 올라가지만 북구나 울주군의 외곽 지역은 가구당 200만 원에 달하던 시설비가 100만 원 이하로 균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한푼이 아쉬운 마을 주민들에게 상수도 시설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액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와 주민 설명을 했는데 그 너무 비싸더라고. 저희들 볼 때 89만 1,000원이더라고. 그럼 얘 전부 8, 90세 때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게 돈이 액수가 많아서. 그 어디 관공서에서 조금 구청 같은 데서 조금 봐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절로 움츠러드는 겨울입니다. 지금의 가뭄은 가뜩이나 생활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뭄의 해결을 하늘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있는 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은 가뭄이 길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방 상수도를 넣자니까 공사비 부담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빠듯한 시골 살림에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존의 공사 비용에 비해 꽤 낮아진 금액이기 때문에 설날 이후로 급수공사 신청을 미루고 있는 마을이 많다고 합니다. 네, 곧 상수도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마을이라도 서너 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곳이라면 당장 마실 물을 해결할 급수 차량 지원이라도 좀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까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겨울 가뭄이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 취재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연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식순환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인사이드는 곧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지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시사기 인사이드는 앞으로 계속 반구대 암각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활 곳곳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의 고통지수를 줄이는 데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UBC 시사기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